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3.87%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만에 보여준 반가운 상승인데요. 이제 강세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마진이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발생을 했는데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빠졌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를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S&P 500과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나스닥도 16,000선을 넘었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 주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죠. 바로 PC 물가 지표 발표가 되겠습니다. 1월 중순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것 역시 높게 나왔고 PPI 지수마저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1월달 PCE 지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CPI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만큼 PCE 지수도 높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PCE 지수는 1월달 PCE 지수고요. 근원 PCE 물가 지수를 연준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죠. 일단 전년 대비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전월 대비로는 강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월 대비 물가지수 상승은 월가에서 0.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1월의 전월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 달에는 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가의 강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2.8% 물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의 전월이었던 12월 달에는 2.9%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실제로 이렇게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어요. 아무튼 1월달 물가지수가 2월달에 좀 높게 발표가 되면서 현재 3월과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3월 20일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7.5%로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5월 1일이 그 다음 FOMC 회의인데 이때도 동결될 확률이 86.7%로서 금리 인하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높습니다. 53.6%가 나오고 있는데 동결 확률이 38.9%니까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거의 60%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미국 PC 지수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 확률 역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요.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에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도 영향이 미친 것 같고요. 유가도 소폭 오르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0.51%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아직까지 AI 호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테슬라는 저번 주에 괜찮은 소식도 있었고 계속 괜찮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오늘 3.82%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간 이렇게 대형 빅테크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잘 오른 것에 비해서 테슬라가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 상승한 199.4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한때 200불을 넘기기도 했지만 200불의 벽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저가를 올리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뜻하는데 2월 달에 지금 양봉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 양봉이 하나 발생하면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양봉이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되면 3월 달에도 좀 상승이 될 가능성도 높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테슬라 목표가 약 한 240불대까지도 일단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저의 기술적 분석이란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의 부진은 엔비디아 주가를 같이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새 계속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테슬라 EPS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자, 이 점선, 이 녹색 선이 EPS 선인데 2024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한 2분기까지는 EPS 하락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오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2023년 초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EPS가 급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EPS가 이렇게 하락한 것인데요. 역시나 마진율 상승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엔비디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진율을 상승시키려면 역시나 테슬라 차량 가격에 인상이 있어야 될 건데, 저번 주에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모델 3 롱레인지의 미국 가격을 250불 정도 인상했던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뭐 1000불에서 2200불 정도 US 달러 기준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주가 상승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특히 야후 파이낸스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좀 대서특필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BYD의 글로벌 담당 임원께서 미국 EV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BYD는 올해부터 전기차 판매 대수로는 테슬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BYD에 대한 경계감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이니만큼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BYD는 배터리도 생산을 하면서 BYD 자체 차량에도 자체 배터리를 내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에서 EV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BYD는 배터리를 만들고 이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테슬라가 고객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큰 배터리 EV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CATL이 올해 한 중순쯤 되면은요, 배터리 생산 비용이 지금의 절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EV 한 대,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에는 60kWh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롱레인지의 경우는 뭐 70kWh가 넘기도 하죠. 어쨌든 대체적으로 60kWh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이 배터리 팩의 가격이 6,776달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올해 중반이 되면 이게 3,388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LFP 배터리 기준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보다는 싼 가격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6,776불을 60kWh, 그러니까 60으로 나누어주면 kWh당 113불이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의 가격이 1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연 기관차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르티가 일어난다는 건데, 자, 이게 56.5불, 그러니까 3,388불을 60으로 나누어 주면요 56.5불이 돼요. 정말 충격적인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 차량의 원가도 상당히 내려갈 수 있겠죠. 현재 모델 3 그리고 중국산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와 같은 경우는 F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의 마진율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가격이 되어야지 25,000불짜리 차량도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테슬라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뉴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오늘 크게 반등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2014년에 토니 세바라는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가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의 가격을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2014년만 하더라도 킬로와트 시당 500불이나 됐어요. 근데 현재 한 100불 수준까지 떨어졌죠. 5분의 1 가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욱더 빨라지는 거예요. 토니 세바에 의하면 2027년 중순에나 50kWh의 배터리 팩 가격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자, 이게 올해 중순에만 하더라도 5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 3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추세라면 테슬라의 EPS 정말 올해 중순부터 이렇게 급상승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엔비디아만큼의 마진율을 보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칩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그로스 마진율이 무려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한 18% 되니까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나아질 테슬라의 분위기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팩이 싸진다라는 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의 실현과 함께 배터리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겠죠.
자, 그러면 사이버 트럭도 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사이버 트럭은 4680의 NCM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아니죠. 하지만 뭐 LFP 배터리의 가격 하락이 NCM 배터리의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거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아직까지 이 사진을 보면 중국 내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내 이 투어 전시회가 사이버 트럭 투어 전시회가 한 달이 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쇼핑몰을 찾고 있는 게 사진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유명 셀럽들이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킴 카다시안, 제이지, 비욘세, 레이디 가가, 뭐 제이 레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탑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 사이버 트럭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광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이버 트럭의 랩핑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만든 것도 이쁘네요. 자, 이 동영상을 보면 정말 사이버 트럭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젊은 친구들 같은데 사이버 트럭 엄청 외치면서 막 트렁크에까지 타려고 해요. 좀 환장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건 2019년 영상인데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사람이 사이버 트럭에 창문을 깨려고 했는데 벽돌에 자기 얼굴을 맞고 다쳤습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센세이셔널한 사이버 트럭이 현재 램프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10대 정도 생산해냈던 사이버 트럭이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는 하루 80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 생산을 시작한 지 3개월째가 되었는데 하루 80대라고 하면요, 연간 3만 대 수준이에요. 램프업 속도가 빠르죠. 왜냐면 리비안이 작년에 생산해낸 차량 대수가 5만 대 정도였습니다. 리비안은 R1T 트럭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리비안은 R1T를 판매한 지 약 한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테슬라는 양산을 시작한 지 뭐 3개월 만에 연간 8만 대에 이르는 캐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그 생산 속도의 그 발전 속도의 차이를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사이버트럭 하루 80대 생산 캐파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은요, 현재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수준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올해 테슬라의 연간 딜리버리 예상치, 총 예상치는 202만 대, 그리고 사이버트럭은 27,444대로 보고 있는데요. 하루 80대 사이버트럭을 생산하면 연간 3만 대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2월 말입니다. 이제 연초인데 약 한 3만 대 가까운 캐파를 현재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딜리버리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가 이렇게 낮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사이버 트럭을 5만 대 정도 올해 인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테슬라 주가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보셨듯이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올해 202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만 해도 206만 대 정도까지 예상했는데 이게 더 낮아졌고요. 기관들의 예상치 역시 연초에 219만 5천 대까지 보았다가 현재 210만 대 정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주가가 상승 반전하긴 했어요. 하지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여전히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목표 수준은 연평균 50%의 성장인데 50%의 성장에는 이제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래도 한 30%대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10%대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EPS 성장을 하려면 신규 차종을 만들어내거나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매출이 올라가거나 가장 중요한 건 FSD와 같은 소프트웨어 마진이 올라가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래도 좋은 뉴스가 있었죠. CATL이 발표했던 연내 LFP 배터리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테슬라의 마진율 상승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EV 경쟁이 치열해져서 경쟁사들이 배터리팩 가격 인하에 따라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터리팩 가격 인하는요, 전기차 침투율을 더욱더 불러일으켜요.
테슬라가 차지할 수 있는 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이렇게 커질 수 있으니까 좋은 뉴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지금 하이랜드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 퍼포먼스 모델은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퍼포먼스 마크가 있습니다. 루디클러스라는 버전인데 모델 S에 플레드와는 다른 버전입니다. 루디클러스. 어쨌든 퍼포먼스 버전으로서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예정에 있어요. 루디크로스 버전은 많은 대수는 판매가 되지 않겠지만 차량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모델 3 하이랜드 램프업이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미국 내 많은 수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자, 캐리 블랙이 정리해 놓은 테슬라 호재 내역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리 블랙은 1분기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마진율이 안정화돼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1분기부터는 스테이블 오토 그로스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마진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이버트럭 헤일로 이펙트도 있고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은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계획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1분기 내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가 멕시코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3월 달에도 착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좋겠고요. 자, 일단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6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캐리 블랙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4년 연내 FSD를 OEM 라이센싱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7번이 가장 강력한 뉴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소식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 작년에 NACS 방식을 도입해서 포드와 GM 같은 회사들이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날아갔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NACS 방식의 충전 방식 도입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이슈입니다. 이게 테슬라 주가와 마진율 상승에 커다란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내 정말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테슬라가 FSD를 다른 회사에 팔게 되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같이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갖게 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더욱더 발전이 예상이 되는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나 테슬라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주식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옵티머스의 걸음걸이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50대 수준의 걷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상당히 빨리 걷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도로 상황을 보면 FSD가 하루빨리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버전 11을 보면은 자, 이렇게 빨간불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 빨간불이 되자 다른 차들은 막 이렇게 지키지 않고 지나가 버리죠.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건데요. FSD는 정확히 빨간불을 지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봇과 FSD를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 현재 200불 상태인데 정말 200불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충분히 10배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